어느 늦가을 밤 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해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낡은 아파트의 10층이었고 엘리베이터를 탑승할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뒤에 거슬렸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나는 설렘 반 피곤 반의 감정으로 집안에 발을 들였다. 불을 켜자 어두운 거실이 환하게 밝혀졌고 그제야 따뜻함이 느껴졌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다면 오늘은 바람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린다는 것이었다. 창문을 닫긴 했는데도 바람은 끝없이 휘몰아치는 듯했다.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기로 하고 나는 소파에 누워 TV를 켰다. 화면 속 뉴스 앵커는 기괴한 사건을 보도하고 있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연쇄 실종 사건이었는데 실종자들은 행방불명이 된 후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잠이 쏟아지던 참이다. 일세 소리를 자장가 삼아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눈을 뜨니 거실 창문이 활짝 열린 채 바람이 방 안을 휘저으며 불어닥치고 있었다.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누가 창문을 열어두고 나갔을 리 없으므로 아마도 내가 제대로 닫지 않았겠거니 하고 재빨리 창문을 닫았다. 이상하게도 문을 잠궜다는 느낌이었어. 다시 한번 철저히 잠갔다. 조금 찝찝한 마음도 들었지만 피곤해 지쳐있던 나는 이내 소파에 누워 잠에 빠져들었다. 꿈이었을까? 나는 어두운 산길을 걷고 있었다. 주위엔 아무도 없고 발걸음이 닿는 대로 앞만 보며 걸어가는데 귓가에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돌아보지 마. 그 속삭임은 금방 사라졌고 나는 자연스레 뒤를 돌아보려 했으나 꿈속에서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공포가 몰려온 그 순간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난 시각은 새벽 3시. 다시 잠을 청하기엔 기분이 너무 이상해서 부엌으로 가 물을 한 잔 마셨다. 그때 갑자기 휴대폰에서 메시지의 알림 소리가 울렸다. 이런 시간에 메시지가 올 리 없다 생각하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함에 이끌려 확인해 보았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의 문자 메시지가 하나 도착해 있었다. 문을 잠갔나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절렁 내려앉았다. 더욱이 섬뜩했던 건 내가 문을 잠갔음을 어떤 식으로든 알 수 있다는 듯한 그 말투였다. 바람 소리, 자꾸 열리는 창문, 기묘한 꿈, 그리고 이 문자까지 모든 게 연결되는 느낌이었다. 그 순간 현관에서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조용히 다가가 방문의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소름이 온몸에 돋으며 나는 곧바로 문을 잠그고 체인을 걸었다. 다시 한번 휴대폰을 확인했다. 불안함을 이기지 못하고 방금 받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여전히 마음은 불안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모든 창문과 문을 점검한 뒤 다시 잠을 청했다. 그날 밤 이후로 2번 다시 그 번호로부터 연락이 온 적은 없었다. 그리고 그날 있던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한 기억 속으로 사라져갔지만 그 메시지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게 된 것은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다음이었다. 우연히 옛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그때의 이야기를 하던 중 친구는 그 번호가 누구의 것이었는지를 알아냈다. 놀랍게도 그 번호의 주인은 다름 아닌 이전에 살던 시골 마을에서 실종된 사람 중 하나였던 것이다. 그는 살아있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그 후로 아무도 그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아마도 그때 내가 받은 메시지는 그의 마지막 외침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나는 온몸이 싸늘해졌다. 그 사건 이후로 나는 창문을 열어둘 일이 있어도 잠그는 것을 잊지 않고 문이 닫혀 있다면 언제나 그 이유가 있는 것이라 믿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늘 뒷문을 잘 잠갔는지 확인하며 잠자리에 든다. 언제 또 다른 문자가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날에 있었던 일들은 여전히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나는 그 실종된 사람의 영혼이 나에게 경고를 전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 하고 조심스럽게 추측할 뿐이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우리의 안전을 걱정해 주기도 하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조차 예사롭게 넘길 수가 없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유행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전설처럼 퍼져나가기도 합니다. 다음은 그런 이야기 중 하나를 길게 풀어쓴 것입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정현이라는 이름의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해 도시에서 마을로 돌아온 그는 마을 근처의 오래된 숲에서 탐험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숲은 오랜 시간 동안 마을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고
종종 기괴한 일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돌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현은 호기심이 많고 모험심이 강한 성격이라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정현은 이른 아침부터 배낭을 메고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숲의 입구는 무성한 식물들로 가려져 있어 틈 사이로 간신히 길을 찾아 들어가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숲의 나무들은 더욱 우거졌고 그 사이로 들어오는 햇볕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주위는 숨 막힐 듯한 고요함이 감돌았고 종종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정연이 숲을 깊숙이 탐험하던 중 오래된 나무 옆에 무언가 빛나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그것은 금속성의 작은 상자였고 옛날에 묻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마음에 그는 상자를 파헤쳐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고 먼지가 쌓인 사진 몇 장과 수첩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인물들은 마치 다른 시대 사람들처럼 보였고 그들은 모두 같은 장소를 배경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진에는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불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정현은 수첩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사람의 일기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일기의 주인공은 자신을 이 숲에서 살아가는 연구자라고 소개하며 숲 속에서 기묘한 현상들을 목격했다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모양과 크기가 다르게 나타나는 기이한 기운과 정체 모를 속삭임 소리였습니다. 연구자는 처음에 환상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더 실제처럼 느껴지는 경험에 많은 두려움을 느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현은 일기에 홀린 듯 빠져들었고 어느새 시간이 많이 흐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는 저물고 숲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갑작스런 어둠과 안개가 숲을 휘감으며 그는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찬바람과 함께 낯설고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수첩 속 내용과 일치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숨을 죽이고 있던 정현은 일기에 나와 있는 경고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숲속에 존재하는 그 무엇을 깨우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이내 애써 담력을 내어 상자와 수첩을 제자리에 두고 서둘러 숲을 빠져나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숲은 갑자기 낯선 길로 변해버렸고 그는 방향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휩싸인 채 복잡한 숲 속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고 그를 따라오는 누군가의 기척이 등 뒤에서 점점 더 또렷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숲속 비밀을 탐냈던 자신의 결정이 후회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몇 시간을 헤매고 난 뒤 정현은 가까스로 숲의 출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숲을 나서는 순간 그를 뒤따라온 무언가가 숲속 어둠의 존재감을 남긴 채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경고인 양 그 뒤로도 정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현은 다시는 그 숲에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읽었던 내용과 그날의 경험을 잊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그 숲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둘씩 들려주며 사람들의 발길을 막기 위해 경고의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 이후로 호기심 많은 이들이 숲을 찾아들었다가 기묘한 일을 겪었다는 이야기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마치 그 숲이 고요한 외관 이면에 알 수 없는 신비와 두려움을 간직하고 있는 듯 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의 끝자락에는 오래된 저택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 저택에 대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전 그 저택에 살던 가족이 갑작스럽게 사라졌고 이후로 그곳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저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 누군가의 발소리, 그리고 알 수 없는 속삭임 등이 그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용감한 젊은이들이 그 저택에 들어가 보려고 했지만 그중 누구도 끝까지 집 안을 둘러보진 못했습니다. 그들은 입구에서부터 다가오는 차가운 기운에 질려 더 이상 발을 떼지 못하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을 우연히 지나게 된 대학생 준수는 이 이야기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공포 이야기라면 누구보다 흥미를 느꼈던 그였기에 직접 저택을 탐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몇몇 친구들을 설득하여 함께 가려 했지만 전부 겁에 질려 거절당했고 결국 준수는 혼자서 가기로 했습니다. 날이 저물고 달이 뜬 어느 늦은 밤 준수는 머리에는 손전등을 들고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서자 정말로 그 소문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그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되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 그는 문을 힘껏 밀어 젖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한층 더 짙어진 냉기가 그의 몸을 감쌌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으려 했으며 천천히 안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손전등 불빛에 비춰진 실내는 먼지가 소복히 쌓여 있었고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찾지 않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준수는 우선 1층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거실과 식당, 부엌까지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은 아무 기반 없는 이야기임에 틀림없다 생각하며 발길은 자연스레 2층으로 향했습니다. 2층에는 침실들이 쭉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준수는 첫 번째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방은 비어 있었고 바닥에는 낡은 장난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볍게 발로 차보니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순간 찌릿한 전율이 등을 타고 올라왔지만 그는 애써 떨치는 듯 고개를 저으며 방을 나섰습니다. 다른 방에 들어서려는 찰나 갑자기 집 전체가 흔들리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굉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준수는 놀라 손을 귀에 대고 주저앉았고 그때였습니다. 발 아래의 마루 사이로 쓸쓸한 흘림이 들려왔습니다. 귀를 기울이자 뚜렷한 한 단어가 그의 귀에 꽂혔습니다. 그건 바로 도와줘.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힌 준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뛰어내려가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숨이 차도록 달려 마을로 돌아온 그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저택의 소문이 그저 낭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날 이후로 저택과 관련된 이야기가 그의 꿈에 자주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아갔지만 그 후로도 몇 년 모험심 강한 이들이 그 저택을 찾았고 어김없이 같은 경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을 풀어낼 용기를 가진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택은 여전히 어두운 어둠 속에 그 비밀을 감추고 있었습니다.